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6일 조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성남FC라고 있죠. 축구 구단입니다. 시민 구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장이 구단주입니다. 근데 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성남FC에 대한 일반 시민들이나 또는 기업들의 후원금이 대략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2015년과 2016년에는 160억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개 기업이 냈거든요. 근데 이 6개 기업이 그 즈음에 다 민원 해결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우선 두산건설 2015년에 성남 분당에다가 종합병원 부지 3,005평을 샀는데 이게 활용할 방법이 좀 없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재명 성남시가 상업용지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억, 또 그 다음에 22억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용적률까지 올려줬습니다. 250%를 670%로 올려줘서 두산건설은 이 땅에서만 수천억 원의 차익을 거뒀고요. 아마 그 차익의 일부가 아니라 눈꽃만큼, 42억 원이면 눈꽃만큼이죠. 수천억 중에. 1조 이상 이익을 얻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거 뇌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는 39억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로 후원금 명목으로 냈을 때가 네 번째가 이제 10억을 낸 건데 요때가 2016년 9월 달 바로 제2사옥을 건축 허가 성남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분당에서 수서간 고속화도로 그쪽 방향으로 출입로, 네이버 제2사옥의 건축 출입로를, 건물 출입로를 그쪽으로 낸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무려 39억 원이나 축구단에 냈다. 그리고 성남시는 건축허가 그쪽 방향으로 출입로 이런 걸 내줬다. 편의를 봐줬다. 이런 게 이제 명백한 대가관계.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농협은 36억 원을 냈습니다. 아니 농협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성남 축구단에다 36억을 냈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따져봤더니 바로 그 즈음에 원래 성남시가 농협하고 아마 거래를 하는 모양입니다. 주거래은행이. 그게 거래 규모가 2조 3천억 원대라고 합니다. 이 계약 연장을 앞둔 시점이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6억을 내지 않았으면 이 계약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뇌물이다. 분당 차병원 33억 원을 냈습니다. 아니 분당 차병원이 얼마나 크다고 일개 축구단에 33억 원을 냈겠습니까? 봤더니 여기도 분당 경찰서하고 분당 보건소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분당 차병원이 샀습니다. 샀는데 성남시가 그 즈음에 용도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분당 차병원도 또 엄청난 수익을 얻었겠죠. 그 다음에 이름도 모르는 알파돔 시티라는 데가 등장합니다. 여기가 5억 5천을 냈습니다. 아니 이름도 모르는 이런 데가 어떻게 5억 5천을 내지? 들여다봤더니 알파돔 시티는 주차장 전용 건물 이런 거를 세웠습니다. 분당 일대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5년 3월 20일이죠.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공문에다가 결재를 합니다. 그 공문 내용에 알파돔 시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노골적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딱 11일 뒤에 그러니까 2015년 3월 31일에 이재명 후보를 직접 만나서 5억 5천만 원 후원을 합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뇌물거래 아닙니까? 알파돔 시티라는. 그러니까 알파돔 시티는 이 주차 전용 건축물 규제 완화를 함으로써 아마 굉장히 많은 액수의 수익을 봤을 것이다. 그 중에 5억 5천 떼서 한 것이다. 처음부터 그런 조건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건 검찰로 봐서는 정말 훌륭한 먹잇감이죠. 아니 이런 범죄 행위를 보고서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백화점도 5억 원을 냈습니다. 근데 현대백화점은 규모에 비해서 작은 액수죠. 왜 이렇게 작을까?
그 봤더니 현대백화점은 이미 그 시점에는 그 현대백화점 판교점이죠, 그게. 판교점이 언제 개장했나? 2015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현대백화점은 이미 건축허가 다 받고 건물 완공하고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 시기에 왜 5억 원씩이나 냈을까? 그거는 이제 건축허가 등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개점상 여러 가지 이제 뭐 편의 뭐 이런 거를 봐주는 걸로 아마 5억 원을 냈을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백화점이라는 규모에 비해서는 작은 액수를 냈다. 왜냐면 건축허가 이런 거 만약에 걸려 있으면 훨씬 더, 그리고 뭐 용도 변경 이런 거 걸려 있으면 여기도 뭐 3, 40억 냈겠죠. 그런데 5억 원 정도로 이렇게 내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너무나 후원을 한 시점, 규모 이거하고 이 6개 기업이 받은 혜택 그거하고가 너무 똑 떨어집니다,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른미래당이 2018년에 고발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경찰에서 질질 끌다가 3년 3개월이 지난 작년 9월이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을 때입니다. 이때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3년 3개월을 끌다가.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집권당 대통령 후보니까 못하겠다 그러고 손 들은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바른미래당에 누군가가 고발했을 텐데, 고발인이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검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로서는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너무나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 재수사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한 게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수사해야 되겠다고 지청장한테 건의를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점이 건의한 시점은 아마 그 이후일 텐데 작년 6월에 대대적인 그 검찰 인사가 있었죠. 그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성남지청장의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인 박은정 지청장을 임명합니다. 박은정, 그러면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데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지청장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때 제가 아마 기록 찾아보시면 제 유튜브 과거 거 보시면 알겠죠.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수사할 만한 곳,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기는 전부 다 친정권 검사 일색으로 인사를 했다. 이게 무슨 포석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딱 떨어졌죠. 중앙지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 이정수라는 사람 지검장으로 앉혔고요. 거기 뭐 최근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압력을 받고 임기 상당히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임했죠. 그런데 압력 녹취도 있습니다. 누구누구 뜻이다 뭐 이런. 심지어 그게 이재명 성남시장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죠. 2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층에 성남시장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돼 있는데 무혐의. 아니 그러면 압력을 받고 사임한 사람은 있는데 압력을 넣은 사람은 없다. 이런 게 되는 거죠. 희대의 코미디입니다. 그것도 김혜경 씨의 논란이 한참 불거졌을 때 슬그머니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검찰입니다. 그걸 지휘했던 사람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고요. 그 다음에 수원지검장 봤더니 신성식이라고 이성윤 라인인데다가 또 들여다봤더니 이재명 후보의 중앙대학교 후배입니다.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다가 성남지청장에는 박은정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박하영 차장검사라는 사람이 이거 재수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은정 지청장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한테 박하영 차장검사가 자기 전결로 김호수 검찰총장한테 이 자금거래 내역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 FIU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일정 정보, 일정 액수 이상이 이렇게 옮겨간 것 같은 거를 이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대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호수 검찰총장, 여기도 뭐 친정권 검사죠. 김호수 검찰총장이 바로 박은정 지청장하고 통화를 해서 이거를 뭉개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박은정
지청장은 아마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때 왜냐면 박하영 차장검사 전결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8월 달에 박은정 지청장이 전결 규정을 바꿔버립니다. 앞으로 이런 거 신청하면 지청장 결재 없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뭉개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박하영 차장검사가 그것도 막혔죠. 그러니까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사의 표명을 했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사의 표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검찰 내부망에 보면 자기가 일을 하려고 이런저런 모든 노력을 다 해봤으나 그럴 길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런저런 뭐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호소 내용 중에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내가 이러려고 검사했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괴감을 느끼는 일들이 박은정 지청장과 일하는 동안 많았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걸 이제 주변에 토로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지금 제가 뭐 뭉개는 거 쭉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를 이 박하영 차장검사가 그만두기 직전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럼 이 킥스라는 건 뭐냐? 2017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나 투명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거 투명하게 하자. 그러면서 킥스라는 시스템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거기다가 항목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항목입니다. 의사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거기다가 적어 놓을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근데 대부분의 검사들은 이걸 잘 활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우선 귀찮기도 하고 거기다가 자기는 뭘 결재를 올렸는데 뭐 그 올린 그 당사자가 어떠한 지시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시시콜콜이 써야 되는데 자기 할 일도 바쁜데 대략 그냥 말로 구두로 의사소통하고 여기에 잘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박하영 차장검사는 여기다가 올렸다고 합니다. 수사일지를 올렸다는 거죠. 근데 이 수사일지 올린 거는요, 열람자를 박하영 차장검사 이 사람이 열람자를 설정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설정된 열람자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누구를 열람자로 설정했을까 또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건 아직 모르죠. 박하영 차장검사는 알겠죠, 자기가. 그런데 아마도 짐작컨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호수 검찰총장 그 다음에 박은정 지청장이 뭉개는 과정, 수사 일지니까 자기가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부터 그게 좌절되는 때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 기록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능히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되면 그러면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뭉개는 과정, 그 다음에 재수사 필요성을 박은정 지청장한테 건의했을 때 박은정 지청장이 뭉개는 과정, 그 다음에 박은정 지청장이 박하영 차장검사의 전결 규정 이걸 바꿔가지고 지청장이 결재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면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그 규정, 과정, 그 다음에 자꾸 여러 차례게 뭐 4번인가 건의를 했다고 하죠.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도저히 몰리니까 심지어는 수사기록 다 가져와 봐. 수사기록이 8,500쪽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자기가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또 뭉개는 이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이 킥스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자, 이 킥스가 공개되는 걸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죠?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신성식 수원지검장. 왜?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 뭉개졌는지 여부, 이 사표 제출 과정, 박하영 차장검사의 이거에 대한 감찰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게 생선가게라면 고양이한테 맡긴 거죠. 신성식 수원지검장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면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자기 이재명 후보의 중앙대 후배인데 이거 덮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이성윤 라인이고 덮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 수사일지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킥스에 있는 수사일지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못 없애죠.
그러면 이걸 또 못 본 척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수사일지가 있다. 이거를 어찌 해야 할까요? 아마 고민이 깊을 것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남FC 후원 수사일지 이것 때문에 지금 친정권 검사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거 대선 때까지 뭉개면 뭐 최선이겠지만 만약에 뭉개지지 않았을 때 않고 이게 드러났을 때 김호수 그다음에 박은정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거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덮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지금 감찰을 해야 되는 이재명 후보의 대학교 후배 이 사람도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은 고민이 조금은 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전에 감찰 결과 안 내놓으면 되니까 뭐 감찰 결과 꼭 언제까지 내놔라 이런 거 없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을 거요. 그러나 김호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지청장은 좀 다르죠. 이거는 이 킥스가 뭐 만약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개되거나 아니면 박하영 차장검사 본인에 의해서 공개된 건 간에 여기에 그 과정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다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나 뭐 이런 걸로 걸려들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서요. 이 수사일지의 공개 여부, 공개 시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단히 주목받고 이것 때문에 친정권 검사들 지금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